안녕하세요. 잠실 하늘나무 한의원 이충환 이사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요즘 가래기침, 축농증, 후비루 때문에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항생제를 주구장창 몇 개월씩 드셨는데도 먹으면 잠시 괜찮다가 금방 또 증상이 생기고, 혹은 도라지청이나 배도라지즙을 몇 개월이나 먹었는데도 낫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약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 많죠. 독감이 다 나았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완치가 됐는데 가래 기침은 몇 개월째 지속된다는 분들. 어떤 분들은 코가 꽉 막혀서 진단을 받아보니 부비동염이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입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봤더니 만성적인 비염이 있거나 이제 후비루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감기약을 계속 먹는데도 누런 콧물이 계속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제 부비동염, 부비동염은 축농증이죠. 이런 축농증, 가래기침, 후비루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항생제 좀 그만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생제가 부작용이 있는 걸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항생제 많이 먹으면 내성도 생기고, 그리고 항생제 먹고 막 소화 안 되는 분들도 많고요. 항생제 먹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항생제 먹고 자가 면역 질환, 피부병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건선 같은 거. 건선하고 이제 항생제 검색을 해보시면 항생제 먹고 자가 면역이 이제 유발되는 경우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항생제 없이는 과연 가래기침, 축농증, 호비루를 치료할 수 없는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반 정도는 늘 휴지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결막염. 제가 한의대에 가서야 비로소 비염을 고칠 수 있었고, 한의대 가서 한약 연구를 하면서 고질적인 비염을 고치면서 만성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이제 보페고라는 처방을 개발해 냈고요. 이거를 먹고 항생제 달고 살던 아이들이 항생제를 안 먹게 돼요. 그리고 뭐 후비루 축농증 때문에도 항생제를 수개월씩 드셨던 성인분들도 이제 항생제를 안 먹게 되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독감 이후 가래기침을 달고 살았다. 그리고 뭐 늘 누런 코를 달고 사는 4살 여자아이도 있었고, 1년에 항생제를 6개월씩이나 먹는 남자아이도 있었고, 또 축농증 때문에 구취가 심해서 심지어 와이프가 등을 돌리고 잘 정도인 30대 남성. 어떤 분은 그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다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자기 입이랑 코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코를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늘 목에 가래 걸린 느낌 때문에 신경과민까지 생긴 분도 있고, 또 가래 기침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겠다는 여성분도 있었어요. 어,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는 기침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급성 축농증으로 인해서 여기가 막 통증이 심하고 농이 차는데 항생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다며 오셨던 여성분도 있었고, 또 후비루라는 건 코가 뒤로 계속 이제 넘어가죠. 코가 뒤로 계속 넘어가면 넘어가서 가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목에 이물감이 늘 있기도 해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코 막힘 때문에 늘 숨을 입으로만 쉬어야 돼서 입술이 항상 건조하고 바싹바싹 말랐던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축농증으로 인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늘 인상을 찌푸리고 살아야 됐던 분들도 있었죠. 이런 경우도 있었죠. 노란 코와 맑은 코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항생제와 항히스타민을 계속 번갈아 먹어야 되고, 축농증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 코에서 계속 악취가 난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탈 때도 다른 사람 신경 쓰였다. 이런 분들이 보페고를 먹고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한의계에는 2000년 전부터 가래침에 쓰이는 처방이 있었어요. 배농상급탕이라는 건데요. 사실 배농산이라는 처방이 있고 배농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한 대략 200년도 전에 배농산과 배농탕을 합쳐서 배농상급탕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걸 통해서 과거에는 막 전쟁 나고 칼, 총 이런 걸로 상처가 있었을 때 이런 배농상급탕을 많이 다려 먹었어요. 그때는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만 그들도 이걸 먹어야 그런 항생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길경이랑 작약이라는 약이에요. 어, 둘 다 농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길경입니다. 길경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라지죠. 그래서 가래기침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도라지청, 배도라지즙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도라지는요, 주로 찐득하고 노란 가래에 잘 듣습니다. 양이 많고 맑은 가래, 또 맑은 콧물 이런 데는 잘 안 듣고요. 찐득하고 노란 가래, 노란 콧물에 좀 더 잘 들어요. 이 도라지는요, 사실 가루로 먹는 게 굉장히 좋아요. 도라지를 달여 먹는 것보다 직접 가루 내서 먹어야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한약은 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배농상급탕만으로는 염증을 다스리는 게 조금 부족해요. 거기에는 염증을 직접적으로 다스려주는 약재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 약재를 추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대청엽, 우방자 같은 약재, 그리고 금우나 영교, 죽엽, 포공형, 박하와 같은 약재.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에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이제 사삼, 오미자, 맹문동 이런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좀 찐득한 걸 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 불을 끌 때 그냥 단순히 소화기로만 끄는 게 아니라 물을 뿌려가면서 불을 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농상급탕의 염증약을 합한 이 보페고는 단순히 가래기침, 축농증, 후비위로뿐만 아니고 인후염, 편도염, 성대결절 등 상부 쪽에 온갖 염증에 잘 들어요. 성대결절도 제가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굳은 살이 박히는 거거든요, 성대에. 근데 이것도 결국은 사실은 염증과도 연관이 많죠. 이 보페고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세요. 이 질환은 탕약보다 이제 그냥 보페고 이걸로 이제 특효약으로 처방할 때가 더 많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전화 주셔서 주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페고는 이렇게 빨아먹는 약이에요. 탕약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도라지 가루를 직접 갈고 염증 약재들 직접 갈아서 이렇게 그 액체로 만들었고요. 빨아먹는 약이라서 굉장히 먹기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3번 드시고 너무 증상이 심할 때는 5번까지 드셔도 되고요. 4살, 5살 이런 애들도 꽤 잘 먹어요. 더 어린 애들, 뭐 3살, 2살 이런 애들은 뭐 그냥 분유 같은데 아니면 요구르트 같은 데 타줘도 좋고요. 뭐 7살, 8살 이런 애들은 그냥 스스로 잘 먹는 편이에요. 성인들도 드시기에 맛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보페고는 제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처방이고 이걸 개발하고 어, 그런 가래기침, 축농증 후비로 뭐 인후염, 편도염, 성대결절 이런 거 치료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처방이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